네, 이 종목은 왜 이러는 것인지 오늘 시장에서의 특징주 살펴볼 텐데요. 오늘은 지수 먼저 봐야 되겠습니다. 현재 지수 어떤지 점검 먼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동 리스크가 불거진 가운데서 코스닥 지수 현재 644선 가리키고 있군요. 코스피 2153선으로 1% 넘는 하락권 놓여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지수는 밀려나고 원달러는 폭등하는 현상 오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도 장 초반 대비해서는 낙폭을 좀 많이 줄였고 사실 오늘 장 초반에는 코스닥 지수가 4% 가까이 밀려났으니까요. 원달러도 장중한 때 10원 가까이 폭등하기도 했었는데 이것이 좀 진정되나 싶었는데 아직은 완전히 그 불안감이 사그라들지는 않은 듯 보입니다. 시장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눠봐야 될 것 같고요. 이어서 정유와 방산주들 흐름 볼게요. 중동발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오히려 정말 강했던 이 종목들입니다. 물론 장중 대비해서는 상승분을 반납하기도 했는데 이 에너지 관련, 정유 관련 종목 몇몇은 장중한 때 하락으로 또 돌아서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거든요. 다시 강세, 극동유화가 6% 넘는 상승이고요. SH에너지화학이 17% 가까운 상승권에서 진행이 됩니다. 또 방산주들도 흐름 볼게요. 장중한 때 상한가를 기록했다 풀렸다를 반복을 했는데 퍼스텍 지금 현재 상한가 들어가 있고요. 빅텍과 스페코 나란히 상한가 부근까지 치솟은 모습 다시 한번 확인 가능합니다. 이어서는 금과 관련된 종목 볼게요. 금값이 또 올라간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금 하면 또 관련 지을 수 있는 대표 종목 고려아연 쪽으로 투자자들의 관심이 또 쏠리고 있었는데요. 금값이 중동 관련 이슈 때문이 아니라 올해 내내 이거 아니어도 상승세를 이어낼 가능성이 높다라는 분석도 나오고요. 금 현물 가격이 온스당 1,600달러였나요? 돌파를 하면서 6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려아연 2% 가까운 상승이고요. 43만 5,500원.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다시금 커지는 오늘입니다. 네, 이어서 삼성전자 볼게요. 그런데 이 종목의 상승은 또 희한하죠. 오늘 잠정 실적 내놨습니다. 지난 4분기. 생각했던 것보다 매출은 그랬는데 영업이익이 그래도 생각보다 잘 나온 것입니다. 7조 원대 이상이 나와주면서 삼성전자 장 초봉도 강했고요. 지금 이렇게 시장이 밀리고 있는 가운데서도 여전히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 종목을 주워 담아갑니다. 이 시각 현재 2% 가까운 상승 기록하고 있고 56,800원 기록하고 있는 삼성전자도 확인합니다. SK하이닉스는 대응 전략을 좀 들여다볼까 해요. 삼성전자 실적도 잘 나왔고 또 간밤에 진행됐었던 뉴욕장에서 마이크론을 비롯한 반도체주들의 상승세가 두드러졌잖아요. 이런 가운데 업황 턴어라운드 이것이 또다시 부각되면서 SK하이닉스 오늘 무려 4% 가까이 오릅니다. 장중한 때는 또 신고가 터치를 시도하기도 했었는데요. 지금 이제 10만 원 선 인방인 SK하이닉스입니다. 어떤 관점에서 볼지 한번 점검 들어가도록 할 거고요. 또 하나의 종목으로는 YIK라는 종목을 들여다볼게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대장주들이 가는데 아래 소부장이라고 안 가겠습니까? 오늘 시장 대비 선방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특히 이 종목은 오늘까지 9거래일 연속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실 어제 오늘 중동발 리스크 이거 말고도 연초 들어서 시장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는데 매일매일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으로 클리오 주가 한번 살펴볼게요. 화장품주도 시장 대비 강합니다. 물론 다른 종목들도 모두 일제히 강한 것은 아닙니다. 그 안에서도 힘맞추기가 좀 진행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고요. 화장품주들의 4분기 실적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괜찮게 나올 거다 이런 시각들도 많은 가운데 오늘은 클리오 쪽으로 매기가 확실히 집중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주가 강보합선 진행되고 있고요. 24,050원 기록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네, 유한타증권 영업부 송태영 과장과 함께 종목 이야기 좀 나눠볼게요. 과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장 분위기가 어지럽습니다. 일단 시장 전체에 대한 그림 먼저 그려주세요. 한 치 앞도 예측하기 어려운 지금 불확실성이 다시금 불거진 거나 다름없긴 한데 그래서 전망이 참 어렵긴 한데 어떤 판단을 좀 내려볼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요. 지금 시장만 놓고 보게 된다면 상당히 모든 투자자분들께서 공포 구간에 진입을 할 수밖에 없는 구간이
구간인 것 같고요. 사실 장 중에 이 어느 정도의 지수의 회복을 보이다가 장 후반으로 가게 될수록 다시 한 번 더 이 하락세로 좀 전환이 좀 깊어지고 있다. 이 점 자체는 상당히 많이 안 좋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투자 심리만 놓고 보게 되었을 때에는 사실 계속적인 투자를 하는 게 맞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시기는 할 텐데 투자 심리와 사실 지수의 방향성은 그렇게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금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매수를 할 타이밍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환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놓고 보게 된다면요, 이 장 중만 하더라도 상당 부분 이 환율이 많이 치솟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지금 이 치솟는 부분이 많이 안정이 되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플러스 한 0.4% 정도의 권역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조금 더 지켜볼 요소는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 지금 3% 넘는 하락으로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사실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그렇게 크게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큰 폭의 하락을 기록을 하고 있다는 점 자체는 지금 프로그램에서 많은 부분 매도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시장에서는 투자 심리가 악화가 되었기 때문에 매수하려는 주체가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플레이어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밑으로만 계속적으로 이 물량을 대놓는 모습 그리고 그 위에서 프로그램이 가격을 다운시키면서 계속적으로 하락을 시키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 2% 남짓한 마이너스권에서 3%까지 마이너스 폭 자체가 커지는 데 있어서 이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순매도 물량으로 나오는 건 대략 한 300원 남짓한 물량이었었거든요. 그런 부분 감안하게 됐을 때 과연 이게 이렇게 크게 반응할 요소인가? 이 부분 한번 체크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지금 상해 지수가 상당 부분 좀 많이 안 좋은 부분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 점이 계속적으로 이 상해 증시 마감 때까지 이어질지 이 부분도 한번 체크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장중에 낙폭을 좀 줄여 나가면서 뭐 일부에서는 우스갯소리로 또 기회를 놓쳤네 이렇게 말하는 투자자분들도 많으셨거든요. 그런데 이런 불안감이 완전히 진정되기까지는 공격적인 투자는 좀 자제하는 게 맞겠습니까? 이게 이 투자의 이 기간 자체를 단기로 설정을 하느냐 아니면 장기로 설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상당 부분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단기로 설정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은 조금 더 기다리시는 게 불확실성 제거된 이후에 들어가셔도 충분히 이 수익 구간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이제 장기적인 모멘텀에서 보게 될 때에는 오늘같이 이렇게 공포 구간에서 패닉 구간으로 이어지는 부분에서는 분명 먹을 게 충분히 나오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모멘텀으로 봤을 때에는 상당히 지금 많은 글로벌적인 부분이 괜찮은데도 불구하고 이란발 이런 긴장감이라든지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이 되면서 이 하락을 했다는 점 자체는 상당 부분 장기적인 모멘텀에서 봤을 때에는 지금은 저가 매수의 기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멀리 내다본다면 지금 현재의 지수는 당연히 좋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겠죠? 도장 이렇게 찍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좋아요라는 도장을 찍지만 참 불안불안한 오늘 시작을 보내고 있어요. 자, 종목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 악재가 튀어나오면서 올라가는 종목들 한번 볼게요. 방산주들 난리가 났고요. 에너지 석유화학주들 몇몇 종목들 있잖아요. 이런 종목들도 변동성이 굉장히 심하지만 그래도 결국은 강한 상승을 주면서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에 대한 부분은 어떤 평가가 가능할까요? 저는 일단 먼저 의견부터 제시를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저의 의견은 글쎄요의 의견을 좀 드리는 편이고요. 사실 방산주들 같은 경우에는 투자 심리가 많이 경색이 됐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전쟁발 무언가 나오지 않을까? 이러한 이제 기대감에 의해서 빅텍이라든지 아니면 퍼스텍이라든지 이런 기업들 자체가 지금 상승을 많이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봤을 때에는 이란에서 사실 어떠한 전쟁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국내에 있는 업체들이 사실 매출액이 그렇게 대폭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어느 정도나 될까라는 점을 생각을 하게 되었을 때에는 일단 투자 심리에 너무 급격한 쏠림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대로 이제 또 정유주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은 정유주들이 사실 이 WTI에 대한 부분이 많이 상승을 한다는 이러한 가정하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물론 후쿠석유 같은 경우에 워낙 이 상승이 많이 됐었기 때문에 지금 30분 단위 거래가 되게 되면서 조정을 보이고는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SH 에너지 화학이라든지 뭐 몇몇 기업들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놓고 보게 된다 하더라도 WTI가 생각보다 그렇게 큰 폭으로 상승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게 되었을 때에는 과연 이러한 상승세가 얼마나 이성적인가 이렇게는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공습 당일만 놓고 보게 된다 하더라도 일시적으로 WTI가 4.9%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기는 했었지만 장 마감 때에는 한 3% 권역에서 끝났었고요. 네. 그리고 6일날 보게 된다 하더라도 0.3에서 0.5% 정도의 상승세를 보였다는 점, 그리고 전일에는 오히려 하락을 했다는 점. 물론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다시 상승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서 과연 어느 정도나 상승세가 이어지겠느냐 이런 부분은 사실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전만큼 이 중동에 대한 이 부분 자체가 원유에 미치는 영향력도 많이 낮아졌다라는 점을 감안하게 되었을 때에는 단기적인 투자 심리가 쏠림에 의해서 이 가격 상승은 보이기는 하겠지만 그게 지속적으로 이어지기는 상당히 무리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혹여나 지금 보유를 하신 분들께서 그래도 오랫동안 보유를 해서 지금 이제 막 이익으로 돌아서려고 한다라는 구간이면 빨리 좀 뭐 이익 실현을 하는 게 더 나은 판단이다라는 생각으로 임해볼까요? 네, 아무래도 오래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그래도 내 수익률 자체가 BP 정도의 달성을 하게 된다라면 거기서는 충분히 이 털고 나오시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 단기적인 관점에서 들어가신 분들이라면 당연히 트레이딩 관점에서 내가 보고 있는 지표가 나올 때까지는 계속적으로 홀딩을 하시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의견 글쎄요였던가요?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볼 종목도 마찬가지의 의견을 주실까요? 고려아연 볼 거거든요. 시장에서 오늘 시장 영향을 받아서 오늘 이슈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금 봐야 된다, 뭐 안전자산이다 또 이런 분위기가 확 몰리면서 이 고려아연을 비롯해 이제 금 관련주들도 좀 관심을 갖게 되는데 어떻습니까? 뭐 이 이슈 말고도 금값은 계속 오를 거라고 하던데요. 네, 사실 이 금 가격 같은 경우에는 안전자산으로서 사실 대표적인 종목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이번에 중동 리스크가 발발을 하게 되면서 다시 한 번 더 상승으로 좀 전환을 하게 되었었는데 사실 그 점만 놓고 보게 된다 하더라도 미국 증시가 사실 엄청 강했음에도 불구하고 금 가격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유지가 됐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네. 그만큼 이 시장에서는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글로벌 경제라든지 아니면 미국 증시가 2020년도에는 한 번쯤은 쇼크가 나오게 되면서 조정을 받게 될 텐데 그에 따라서는 당연히 금에 대한 자산에 대한 메리트는 충분히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이 금 가격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이 가격 지지라든지 이런 부분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요 근래 금 가격이 다시 한 번 더 상승을 하게 되면서 월가에서도 금 가격에 대한 전망이 상당히 잘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한 1,500불 중반대를 넘어서고 있는데 지금 어제 BKSX 같은 경우에는 1,700불 중반대까지도 목표 가격을 설정하는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그만큼 계속적으로 금 가격은 사실 안전자산 관련 없어도 계속적으로 상승이 가능하다. 이러한 이제 뉘앙스로 이제 레포트가 나왔다는 점을 감안하게 되었을 때에는 일단 금 가격은 사실 이런 중동발 리스크 아니다 하더라도 그래도 우상향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는 당연히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우상향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그래서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는 금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된다라면 사실 실적이 좋아지는 부분은 일부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네. 매출액에서 미치는 영향력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한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고려아연의 실적 자체는 아연에 많이 이 연동이 되게 됐는데 아연의 재련 가격 자체가 지금 많이 상승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게 되었을 때 지금 어느 정도 밸류에이션 쪽으로 봤을 때 저평가 구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금 가격 상승을 예측하고 투자를 한다면 ETF, 금 관련 ETF에 접근을 해보는 것도 오히려 더 나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려아연에 대한 투자 의견은 어떻게 해주시겠어요? 그래도 이 밸류에이션적인 측면이나 보게 된다 하더라도 지금 저평가 구간이기 때문에 저는 좋아요의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투자 의견 좋아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반도체에 집중하도록 할게요. 오늘 사실 코스피가 낙폭이 이 정도였던 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 우선주까지 이 1, 2, 3위 종목들이 굳건하게 상승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었을 거예요. 오늘 뭐 이런 현상이 다 있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외국인은 또 이 종목들을 또 담아가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어떤 평가 가능할까요? 앞으로도 가능할까요? 사실 오늘 하이닉스가 매우 강했던 이유는 사실 이 키오시아라는 예전 도시별 메모리에서 전일 화재가 발생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되면서 네네. 낸드 가격에 대한 상승이 다시 한 번 더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러한 점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서 사실 하이닉스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매우 강했던 모습을 보였던 거고요. 사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이례적으로 8% 이상 올랐던 점을 감안을 하게 되었을 때 이 화재가 분명히 영향력을 많이 미쳤다는 점, 이 점을 감안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8월에도 화재가 한번 일어난 적이 있었었는데 8월 같은 경우에 이 화재 이후에 낸드 가격이 18%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네. 그런 점을 감안하게 됐을 때 물론 이번 화재는 저번 화재 대비했을 때 규모가 좀 작기는 하지만 그래도 낸드 가격이 공급량이 줄어들게 되면서 어느 정도는 상승 기조로 올라설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시장에는 많이 퍼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SK 하이닉스 상당 부분 주가가 계속적인 상승을 보일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월가에서도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관련돼서 레포트가 상당히 좀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코엔에서 나오는 레포트를 보게 된다라면 TP 같은 경우에 50불에서 70불까지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D램에 대한 업황 회복에 대해서 시장이 예상치보다 상당히 빠르게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낸드 부분에 있어서 이런 가격적인 상승력을 보일 수 있고 그리고 D램도 생각보다 빠른 업황 회복이 가능해지게 된다라면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주가의 상승 모멘텀은 더욱더 강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사실 SK 하이닉스가 지금 99,000원, 이 10만 원권 권역까지도 올라가고 있는데 많은 분들께서 이런 부담스러운 게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실 수가 있겠지만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더 10만 원 간다는 이상도 말씀이죠?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 많은 분들께서 부담스러워 하시기는 하시지만 그래도 추격 매수를 하신다 하더라도 충분히 수익 구간까지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굳이 둘 놓고 사야 된다라고 하면 지금 구간에서 어떤 종목 사시겠어요? 그래도 반도체 하이닉스인가요? 업황만 생각을 하게 된다라면 반도체 업황에 따라서 좋아진다. 이러한 뉘앙스로 논리로서 접근을 하게 된다라면 SK 하이닉스가 당연 탑픽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 종목 볼게요. YIK 이 종목인데요. 이 종목 참고로 오늘 탑픽으로 제시된 종목입니다. 왜 이렇게 많이 올라요? 이 종목은 왜 시장 영향을 안 받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고요. 사실 이 YIK 같은 경우에도 사실 반도체 내에 속한 종목이긴 합니다. 웨이퍼 검사 장비를 만들고 있는 업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아까 잠깐 말씀을 드린 것처럼 D램의 업황 회복 자체가 많이 빠르게 이 회복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이 D램 관련된 업체들 같은 경우에 2019년도에 워낙 업황이 안 좋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가격 조정을 많이 받았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업황 회복이 시장에서 점점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종목들이 다시 한 번 더 턴어라운드 되고 있다. 이 정도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1분기에 지금 D램 라인에 대해서 증설을 다시 한 번 더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는 당연히 장비업체들에게 오더가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인 거고요. 만약 거기서 수주가 다시 한 번 더 나오게 된다라면 자연스럽게 이 실적이 많이 줄어들었던 부분이 다시 한 번 더 실적이 늘어날 수 있는 구조로 전환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사실 YIK를 제외를 하고 나서 본다 하더라도 사실 오늘 반도체 소재 관련된 종목들도 상당히 좋거든요. 그런 점을 감안하게 되었을 때 이 IT 부분에서 일단 순수 반도체 부분으로 조금 더 수급이 집중화되고 있구나. 이 정도로 보시면서 이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만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토픽이니까요. 목표가도 설정 가능할까요? 어느 정도 선까지 올려다 볼 수 있겠습니까? 사실 지금 이 3,950원, 4,000원권을 넘어서게 된다라면 사실 많은 부분 예전에 이 가격 조정을 받았던 부분이 4,000원 부분에서 계속 가격 조정을 받았었거든요. 이런 부분을 만약 뚫어내게 된다라면 뭐 6,000원권 간역까지도 계속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사실 계속적으로 보시게 되신다라면 지금 기관의 매수세가 계속 좀 들어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관의 매수세가 이런 부분에 조금 초점을 맞추고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서는 굉장히 많이 올라온 것처럼 보여도 큰 그림에서 봤을 때는 아직도 저가 권역에 있는 종목이네요. YIK였습니다. 내일 시장 토픽으로 올려두고요. 당연히 투자 의견 좋아요 찍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영업부 송태원 과장과 함께 종목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과장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